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오늘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결정입니다. 이미 있는 당의 이름과 비슷하면 받아주지 않도록 정당법에 돼 있다는 겁니다.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들려는 한국당의 전략은 이렇게 이름 짓기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한국당은 포기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꼼수란 다른 야당들의 비판에도 다른 아이디어들이 당내에 또 모이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밝힌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이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기존 한국당의 이름과 비슷하고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그중 핵심입니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창당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한국당이 포기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 당 대변인이 헌법 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당명을 바꿔서라도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입니다. 당 관계자는 만약을 대비해 이미 대체할 당명 몇 개를 생각해뒀다고 귀띔했습니다. 물꼬를 튼 보수통합 논의와 새 정당 창당을 연계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할 경우 신당을 만든 뒤 기존 정당들을 비례득표용 정당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오늘도 선관위 결정을 반기며 한국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후에 사퇴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 출신 3명이 모두 선거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미 40명 가까운 청와대 출신 예비 후보자들은 청와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지도를 올리는데 효과가 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대통령과 산책을 하고 손을 맞잡은 모습. 청와대 출신 후보의 홍보물에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서울의 한 민주당 예비 후보 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수막에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가장 크게 적어놨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고 한 번 더 적어놨습니다.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문정부 지지하는 편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거부감은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자꾸 그런 쪽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면은 조금 주민들도 좀 식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도 청와대에서 일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은 제가 몰라요. 신뢰는 가요. 청와대 수석 내 신뢰도는 높아지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도 후보 인지도가 낮을 때 청와대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때 청와대 출신이란 소개 문구가 큰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모두 18명. 이 중 청와대 경력을 대표 경력 2개에 앞세우지 않은 경우는 의원 출신인 진성준 전 정무비서관뿐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야권에선 오늘 보수통합이 일단 첫걸음을 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큰 원칙에 합의하면서입니다. 이제 문제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입니다.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벌써부터 좀 다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통합이 정의입니다. 저희도 동의한 보수 중도 통합의 6대 기본 원칙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새 보수당이 내건 이른바 보수재건 3원칙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시간 뒤엔 새 보수당이 화답했습니다. 보수재건 3원칙이 포함된 이 6원칙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2달 넘게 끌어온 줄다리기를 마치고 두 당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겁니다. 큰 틀에서라도 합의가 나오자 무조건 통합을 완성하라는 요구가 두 당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통합추진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새 보수당은 박형준 위원장이 이끄는 위원회에 대해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통합 논의는 두 당 대표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이견들도 문제입니다. 새 보수당 내에선 통합을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발이 닿았습니다. 한국당 내에선 친박근혜계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박친박들도 여전히 탄핵 세력은 사과부터 하라며 대통합에 미리 선을 긋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총선 예비 후보가 큰 길가 5층 건물에 내건 이 대형 현수막이 논란이었습니다. 과격한 문구에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그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걸 내건 당사자는 예비 후보는 선거사무소에는 홍보물을 마음대로 걸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을까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네. 선거법상 예비 후보자는요,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는 있는데 규격이나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까지 제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해서는 안 되고 허위 사실을 적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경우는 어떤가요? 광주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오늘 1차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선거법으로만 보면 이 현수막 내용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예비 후보가 선관위 등록과는 달리 실제로 그 빌딩에 있는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흔적이 없어 보여서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선거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예비 후보자로서 현수막을 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법으로만 따지면 모호하지만 어제 지자체가 이미 철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을 따져서 철거를 하는 거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게임의 룰, 그러니까 이 선거 과정, 선거 규칙으로만 따지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지역 지자체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현수막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5개 광고물법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선거법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후보들이 이 선정성 또는 뭐 혐오 논란이 될 만한 수준의 이 현수막을 내거는 게 좀 후보 입장에서 위험한 네. 선택이잖아요. 뭐 이런 걸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매우 드물긴 합니다만 이 지자체 관내에 걸린 현수막은 바로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지자체장, 이번 경우에는 구청장이죠. 이 권한으로 뗄 수가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에 나온 금지 광고물 규정, 즉 음란하거나 태폐적인 내용,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방해할 우려, 이게 근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현수막을 두고 2017년에 표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국회에서 전시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합성 그림도 있는데 이거는 왜 안 된다는 거냐 이런 반론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목이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죠. 당시에도 뭐 정치적인 패러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옹호도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비판이 컸습니다. 특정 성별을 근거로 한 희화나 패러디까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의원은 당시 이 일로 민주당으로부터 당직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대단히 민망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예술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법 위반을 따지지 않더라도 사실 이런 문제는 사회적 통념, 상식, 감정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정치인 또는 그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표현과 또 이런 그림을 스스로 선거에서 활용해도 되느냐,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당시 이 논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달구는 총선 인재 영입 얘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치팀의 최재원 그리고 최수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분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나왔죠? 네. 예, 혹시 두 분이 같은 팀입니까? 뭐 같은 팀은 아니고 이제 정당 취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슈가 있을 때 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첫 키워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표는 어벤져스라고 정했는데 예, 이번 인재 영입의 목표가 어벤져스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좀 시간을 과거로 좀 거꾸로 돌려보죠. 예.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옆에 서 있는 사람, 뭐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1996년 총선 앞두고 당시에 영입이 됐었습니다. 네, 96년도요. 네. 네, 정말 신일 때의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의 세탁속집 둘째 딸, 예. 거기에 젊은 판사, 예. 그런 사람이 지금 김 전 대통령 옆에 서 있는 건데, 김 전 대통령 당시 나이가 72살인데 이렇게 옆에 서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이 대구 출신을 데려왔다는 것도 좀 이례적이었는데, 당시 보도를 보셔도 이렇게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보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뭐라고 추 장관을 소개를 했었냐면 부정부패한 정치판을 세탁하러 온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예, 했습니다.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소개가 나왔겠죠. 네. 예. 네, 저도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1996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 바로 김문수 전 지사입니다. 예. 운동권 사람을 데려왔다고 해서 당시의 보수 진영에서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이었다는 건데 그 인사 영입을 통해서 반대편도 껴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시에 재미를 좀 봤던 사례, 이 사례들을 좀 가져온 거군요. 네. 네. 예. 지금도 물론 인재 영입하면 이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뭐 시간이 흘렸지만 지금의 인재 영입의 목표도 아마 같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야 모두 좀 스토리, 사람 이야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발레리나 꿈꾸던 척수 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20대 청년이라든지, 또 이 경력 단절 딛고 일어선 여성 변호사, 이렇게 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예. 우리 아이들이 장애를 불편으로 느끼지 않는 세상, 더불어 산다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 그 꿈을 안고 저는 정치에 도전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국당도 스토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체육계 미투 1호, 그리고 탈북자 출신의 인권운동가. 이어서 오늘은 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재 영입인데요.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계 10대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극지 탐험가 남영호 대장을 영입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상황이 황량한 사막 같아서 이런 탐험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힘든 시기에 어쩌면 제가 다녔던 그것보다 더 황량한 사막이 들어온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뭐 이런 인재 영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실은 뉴스메이커, 물음표를 붙였는데, 예, 뭐 이렇게 무슨 영입한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좀 기대와 달리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좀 상반된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이 공약 개발을 위해서 데려온 나다은 위원을 이렇게 해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입당 3일 만이었는데 나 씨가 블로그에 이 조국 전 장관을 좀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 문 대통령을 좀 칭찬하는 글을 올린다든지,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성향이 맞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갑질 논란이 일었던 박찬주 전 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논란이 있었던 영입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걸 보고 8년 전에 새누리당에 영입됐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기계에 가깝던 새누리당의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영입 과정에서 검증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검증과는 무관하게 영입 인사들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나중에 해명을 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소방관 오영환 씨는 조정 장관과 관련해서 당시 관행이 지나치게 부풀려져서 보도됐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말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일이 있었고요.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도 혁신경제를 대표해서 영입이 됐는데 타다 측을 향해서 자기만 맞다고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해 의외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렇게 정했는데 셀프 영입도 줄줄이라고 네. 했습니다. 이건 뭐 영입 대상은 아니지만 이 눈길을 끄는 신인들이 있어서 좀 관련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영입은 아니지만 네. 본인들이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 당시에 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었던 장진수 씨가 이렇게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국정농단 과정에서 최순실 씨 저격수로 통했었던 노승일 씨,
예.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신인은 아니지만 정봉주 전 의원도 애매하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K 선거구에 K 후보에게 도전할 듯. 그리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최소한 파란 점퍼를 입어야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미 K 선거구의 K 후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미 특정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맞습니다. 예.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을 겨냥한 예. 건데요. 그러니까 강서구의 K, 금태섭의 K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소식이 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또 예. 화제도 모으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강서구에 나가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고 여러 지역구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면서도 이 금태섭 의원 지역구 당원들로부터 예. 좀 우리 지역으로 와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K 지역구의 K 의원이면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일단 부인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의 최재원,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